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여권에선 이미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벌써 경선 과정에 1차 컷오프가 있었고 8명 중 2명이 탈락해 6명이 경선에 임하고 있는데요. 반면 야권에선 아직 기차가 대기 중이죠. 며칠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탑승하긴 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대권 출마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야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야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장고를 이어나갈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윤석열의 대체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의 페이스메이커 정도, 또 윤석열이 대권 가도 중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정도라는 거였죠.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전후해 보이고 있는 행보와 언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과의 차별화, 윤석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무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며칠간의 행보 또는 언행, 그리고 주변 참모들을 비롯한 측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전략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타깃은 국민의힘 내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 아니라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현재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 여론이 최소한 6대4, 많게는 7대3 정도로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그에 반해 야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3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0%에서 30%의 갭이 생기는데요. 이건 아직 윤석열에 대한 대세론이 확고하지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대세론이 굳어지기 전에,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최재형이 국민의힘 입당을 서둘러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1차 목표는 일단 윤석열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또는 뛰어넘기인 듯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지지율 30%대의 윤석열을 지지율 4, 5%대의 최재형이 어떻게 뛰어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10% 아니 7, 8% 정도만 하락하고 최재형의 지지율이 10%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면 같은 20%대의 후보가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 또는 윤석열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층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윤석열과 대비되는 전략으로 속전속결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인데요. 물론 세력이 없는 최 전 원장이 가진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국민의힘에 속전속결로 입당하면서 윤 전 총장을 이른바 간보기하는 정치인으로 몰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유명한 어록 중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미지를 단숨에 최 전 원장이 뺏어온 것이죠.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본인이 목표를 세우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금 다른 주자들에 비해 후발 주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는 일, 또 자금을 마련하는 일 등등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국민의힘이란 제1야당 조직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자존심을 무릅쓰고 국민의힘에 복당하려고 했던 상당의 이유도 역시 무소속 후보의 한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경선 이벤트를 벌여나가면 흥행 효과가 일어나면서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최 전 원장이 입당 일성으로 제1야당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었죠. 제 이 말 속엔 제1야당의 최재형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와 포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제3지대의 윤석열을 한껏 겨냥한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과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은 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즉 월성 원전과 같은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또 문재인 정권은 반헌법적, 반자유시장 경제적, 그리고 586 카르텔이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즉 반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탄압을 받은 것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지금의 정치로는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고민의 산물이다. 즉 정치 참여의 명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포괄적이며 한 발짝 더 나아간 더 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양쪽의 노선도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일단 반문재인 행보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반문재인 노선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반문재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윤석열 깃발 아래 다 모여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 역시 탈이념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는 건 좌파 성향의 국민들 그 표심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준 것이고, 반문재인만 외친다고 해서 망가진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이건 정권 교체의 한 수단일 뿐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또 이렇게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윤석열의 약점을 파고드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명박 박근혜 보수파 정권에 대한 수사 책임론입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 무리하게 보수 정권을 수사해서 이른바 적폐몰이에 가담을 했고 보수를 무너뜨렸다라는 건데, 이건 아직 직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탄핵에서도 자유롭다라는 말을 참모진이나 최측근들에 의해서 여러 번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치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최재형이고 윤석열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은연중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김용판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있고 난 뒤 즉각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선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지지를 표명했던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도 당내 후보들 중 가장 돋보일 것이다. 윤석열이 이재명에 밀리면 최재형이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최재형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외곽에서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봉엔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민정수석인 조대환 전 수석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특히 국민의힘 내 영남권 의원들과 옛 친박계 의원들이 최재형 쪽으로 움직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 문제 그리고 병역 문제 이런 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은연중에 부각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상관관계, 이 둘의 대선 전략 등을 알아봤는데요. 현재로선 누구의 전략이 통하느냐, 누구의 전략이 성공할 것이냐, 먹혀들 것이냐를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을 수행한 사람들이고 또 비슷한 이유로 정치권에 들어오긴 됐지만 분명 다른 모습과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만은 눈에 띄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인지하시고 이 두 명 후보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대선을 지켜보시는 또 다른 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